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금요일 매일신문 영상뉴스입니다. 대구 중구 공평주차장 개발을 앞두고 금괴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뚫고 깨고 난리법석을 피웠지만 결국 금이 아닌 흙이었습니다. 15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공평주차장 상가 건물에서 건물을 깨고 땅을 파헤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50대 한 남성이 이 장소에 금이 묻혀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추정 한 200~300kg 아니겠나? 200~300kg 왔어. 이 남성은 서울 본사에서 미국 위성을 통해 원격으로 금 위치를 확인했다고 발굴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7시간이나 금이 묻혀 있다는 곳을 파헤쳤으나 금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매장해둔 금괴가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라며 5월 주차장 터파기 공사 때 금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일제시대 때 숨겨놓은 금을 찾는 금괴 사냥꾼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평주차장 개발을 앞두고 있는 업체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원 ENC는 이 자리에 호텔과 광장, 놀이시설을 갖춘 20층 높이의 복합 상가를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아사 금괴 사건은 탈북자 A씨가 2011년 말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동아사에 묻혀있는 금괴 40kg을 찾고 싶다며 발굴 의뢰를 해 촉발됐으나 문화재법 등으로 인해 실제 발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의 베일이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삼성 특유의 아이디어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12일 삼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삼성의 건축 설계 계획은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대구 창조산업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삼성 특유의 아이디어를 담았습니다. 장인 정신이 살아 숨쉬는 세상에 하나뿐인 공간이라는 컨셉 아래 대구 창조경제단지에 가칭 삼성 크리에이티브 캠퍼스라는 새 이름도 제안했습니다. 건축 설계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사무건축사무소가,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맡아 고층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인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저층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체결한 삼성과 대구시 MOU의 대표적 성과인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삼성이 총 900억 원을 투자해 대구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초 착공식을 앞두고 있어 대구 창조경제단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꾸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가 전국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 주말 가금류에 대한 임시 이동 제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재확산하자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 제한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동 중지 대상자는 차량 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10만 6천여 명이며 축산 농장시설은 3만 1천여 곳입니다. 농식품부는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방역을 하기 위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I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후 한동안 주춤했으나 부산 강서구 조류 사육 농가와 경남 고성군 오리농장, 경기도 안성 오리농장에서 잇따라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전국 산부인과 수가 10년 새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분만이 가능한 종합병원, 병원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으로 2004년과 비교해 5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32개 시구군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 시설이 없어 출산이 어려운 지역은 24%인 55곳이나 됐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이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시구군과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경남이 각각 9곳, 강원 7곳 등의 순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화가 커서 자칫 13월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우선 의료비와 주택자금 공제 내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으로 조회되더라도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당 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제 요건 해당 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